3课，你叫什么名字？ 大家好. 우리 지난 시간에는 3과 본문 2번까지 학습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3과 마지막 뒷부분 교과서 40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름 묻고 답하기 표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국적 묻고 답하는 표현, 그 다음에 몇 식구가 있니? 가족수 묻기, 그 다음에 谁,什么 같은 의문사, 의문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과 본문 1번에서는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동사 叫, 叫를 이용해서 묻고 답해 볼게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너 이름이 뭐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你叫什么名字? 대답도 해볼까요? 我叫成龙. 我叫成龙. 여러분 성룡 영화배우 아시나요? 네, 유명한 중국의 영화배우죠. 중국어로는 정롱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질문과 대답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름, 당신 이름이 뭐예요? 你叫什么名字? 나는 성룡이라고 불러. 我叫成龙. 다음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었었죠. 자, 나 의문사를 이용해서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美国人이었었죠? 저는 미국인입니다. 我是美国人。我是美国人. 我是美国人. 자, 국적 묻고 답하는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你是哪国人? 저는 미국인이에요. 我是美国人. 다음, 자, 가족수 몇 식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지, 몇, 얼마라는 의문사와 거우라는 식구 세는 단위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볼게요. 자, 너희 집에는 몇 식구가 있니? 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 几口人 묶어서 외워두세요. 几口人 몇 식구의 사람이죠. 你家 당신 집에는 有几口人 몇 식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3식구가 있어요. 我家有3口人。我家有3口人. 네, 口 식구 세는 단위 기억해 두세요. 我家有3口人. 다시 한번 질문과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몇 식구가 있어요? 你家有几口人? 우리 집에는 3식구가 있어요. 我家有3口人.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으로 의문사, 의문문. 자, 우리가 지금 什么, 나, 几, 그 다음에 谁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던 마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의문사가 자체가 의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끝에 의문조사 마는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你叫什么名字吗?你叫什么名字吗? 여기서 什么 무슨 이름으로 불러요? 라고 해서 의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는 붙이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는 지워줍니다. 你叫什么名字?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의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41페이지 练习 연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친구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친구. 한자 그대로 읽으면 붕우라고 하죠. 벙요. 벙요. 네, 붕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벙,
여는 경성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발음 같이 한번 달아주세요. 그다음에 2번 우리 가족 중에서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맞았습니다. 끄그라는 표현이죠. 끄그. 얘는 세로로 써졌네요. 자, 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고 오를 가자가 위아래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쌍기역 발음으로 읽어주자 그랬었죠. 끄그. 오빠, 형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一，朋友；二，哥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一，朋友；二，哥哥。 한자도 보고 때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보고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듣고 밑줄 친 부분에 성적 표기를 해봅시다. 一，他叫什么名字？二，你是哪国人？ 다시 他叫什么名字？你是哪国人？ 그렇죠? 자, 他叫什么名字? 什么 성조 확인하시고요. 자,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자, 타라고 했으니까 그가 되겠죠? 그는 什么名字?什么 무엇? 무슨? 이런 뜻이죠? 무슨 이름으로 부릅니까? 他叫什么名字?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자, 다음에 2번.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 되겠네요. 자, 국적을 묻는 표현이네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他叫什么名字？二，你是哪国人？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골라봅시다. 一，你是哪国人？我是日本人，二，他是谁？他是我哥哥。 자, 여러분 잘 고르셨나요? 자, 답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골라봅시다. 一，你是哪国人？我是日本人，二，他是谁？他是我哥哥。 첫 번째 질문은 你是哪国人?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야? 했더니 我是日本人이라고 했죠. 日本人, 日本人, 일본 사람이 되겠죠. 발음 적어볼까요? 日本人, 일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국 사람인가 봐요. 美国人이라고 하죠. 美国人. 발음 적어볼게요. 자, 나라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美国人, 미국 사람이 되겠죠. 美国人, 日本人. 다음에 2번 질문에 他是谁? 그 사람 누구야? 他是我哥哥라고 했어요. 자, 哥哥는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오빠, 형이 되겠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哥哥는 이 사람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시의 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고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써볼게요. 名字，秀民。国籍，韩国。生日，2005年9月5日。家人，奶奶、爸爸、妈妈、姐姐、弟弟。 자, 이것은 지금 쭉 읽었어요.名字, 이름은 시오민이라고 하고, 国籍는 한국, 生日, 생일은 2005년 9월 5일,
5호. 그래서 2005년 9월 5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찌아란 집 가짜의 사람인이죠. 가족, 식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발음들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名字秀民 자, 名字, 시오민, 名字라는 단어 발음을 적어야 되겠죠? 名字, 이름, 여러분 발음 받았을 수 있을까요? 名字. 저희는 아마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시오민, 수민이라는 남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볼까요? 国籍韩国 여러분 한국이란 표현도 배웠었죠? 자, 한국도 적어봅시다. 정확한 발음으로 대문자, 앞 글자는 대문자로 적으셔야 되겠죠? 한국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우리가 세 단어에서 배우진 않았는데요. 구어, 한국어 할 때 구어. 다음에 지, 구어지, 예, 국적이란 뜻이에요. 국적은 한국이죠. 구어지. 다음 세 번째 볼게요. 生日2005年9月5日 생일. 자, 발음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생일. 한자도 어렵지 않죠? 생일이란 뜻이네요. 자, 수민이의 생일. 생일. 생일은 자, 우리 숫자 배웠죠? R. 그 다음에 0은 링이라고 읽어요. 자, 우리는 2020년, 20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2000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연도를 얘기할 때는 그냥 숫자를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05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R 링 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는 月 9월 9월 그 다음에 5일이라고 했죠. 5일 1단위에는 를 읽었네요. 2005년 9월 5일 되셨습니까? 다음 식구들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家人奶奶爸爸妈妈姐姐弟弟 가족이 되게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누구누구 있는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家人奶奶爸爸妈妈姐姐弟弟 오케이. 자, 가족이란 표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가족은 찌야, 따지야 할 때 찌야, 니자요 지코런 할 때 찌야. 그 다음에 한국어란, 중국어란 할 때 런 붙여서 찌야런이라고 하고요. 가족이란 뜻이죠. 자, 가족에는 누가 있어요? 나이. 나이 뭐죠? 나이 많은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네요. 나이. 그다음 자, 위에 아비부자 있지요? 얘는 빠바가 되겠죠? 빠바. 다음 여자에 말맞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어머니가 되겠네요. 마마. 자, 얘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여자 형제죠?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외우는 거 방법 알려줬는데. 일단 여자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옷장에 옷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누구? 언니, 누나, 지혜제가 되겠네요. 지혜제, 언니, 누나. 그 다음 저거 아오 제자죠? 안테나 세우고,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써라 설명했었죠? 얘는 누가 될까요? 띠디가 되겠네요. 띠디. 남동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수민이 총 6식구가 있네요. 리오커우란 6식구가 있었어요. 되셨습니까? 네, 이름, 밍즈. 그 다음에 구어지, 국적은 한국어.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이 사람은 나이날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 一他是谁二你叫什么名字 자, 일단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 자, 1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一他是谁二
你叫什么名字？ 자, 他是谁?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단어 하나씩 위에 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있는 거. 얘는 바로 谁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복잡한 거 앞에 입구자 있는 거. 얘는 你是哪国人 할 때 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발음하고 뜻하고 같이 적어두세요. 谁 누구 나 어느 어떤. 자, 다음 아까 수민이네 가족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왔어요. 누구예요? 빠바죠? 아버지. 다음 요거는 이름명자. 그쵸? 여러분 이름명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역석하고 입구가 있죠. 자,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불이 안 들어왔어요. 밤이 돼서 해가 지면 해가 졌을 때 밥을 먹으라고 불러야 되겠죠, 애들을. 그래서 입구자, 부르다 라는 의미에서 저녁에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이름이 된 거죠. 밍즈.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발음도 적어볼까요? 밍즈.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他是谁? 자, 谁 누구예요? 했으니까 자, 누구 숫자 한번 그려볼까요? 말씀 원자, 간체자, 다음 비스듬히, 짝대기, 점, 다시 하나, 둘, 셋, 짝대기, 세로 기둥 세워주시고 막아주세요. 谁? 他是谁? 다음에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라고 불러? 이름명, 입구, 名字 쓰면서 외워두세요.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44쪽의 문화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인의 성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성씨가 제일 많은지, 그 다음에 이름들, 호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의 성과 이름. 노백성, 老百姓 은 100개의 성씨를 가리키는데 중국어에서 100은 많다를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의 총 성씨는 4,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씨는 리씨로 9,530만 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씨, 장씨 순으로 많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반 백성들, 일반인들을 라오바이싱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싱 하면은 100개의 성이라는 의미죠. 바이, 이바이 할 때 백자는 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백성, 온갖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현재 중국에는 총 4,000여 개의 성씨가 있고요. 가장 많은 성씨는 이씨, 리, 그 다음이 왕씨, 그 다음이 장씨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페덱스의 광고를 한번 볼게요. 伙计，把他叫我工厂的张先生。哦，张先生，有你的包裹。哪个章？工厂的章。哪一个章？工厂那个章。速遞貨件喺中國唔易㗎，用靠得住嘅團隊至得。FedEx 使命必達。早上好，张伟先生，谢谢。 자, 어떤 뜻이냐면 소포가 있어요. 장 선생님께 전달할 소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공장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장 선생님 소포 왔어요 라고 소리치니까 공장에 있던 장씨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더빙판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네, 이거 공장에 있는 장 선생님께 전달하게. 네. 장 선생님, 물품 배송입니다. 어떤 장 선생님이요? 공장의 장 선생. 어떤 장 선생님이요? 공장의 장 중국 배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팀과 함께하세요. 페덱스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페덱스 기사는 장 선생님이 어떤 장 선생님인지 바로 알고 갖다 드리는 거죠. 어이가 없네요. 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중국인의 성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성씨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바로 리. 이씨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9,530만 명. 현재 중국에 약 14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4분의 1이 이씨 성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두 번째는 왕씨.
왕. 네, 8,890만 명. 역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세 번째는 장. 아까 장先生, 장 선생님 하고 불렀었죠? 네, 8,480만 명이 있습니다. 4위는 리오, 유씨. 네, 유비할 때 유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할 때 리오, 유비. 6,460만 명이 있네요. 다음 5위. 천, 네, 진씨가 있습니다. 진씨는 5,440만 명. 이제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해졌네요. 다음에 6위는 양씨, 약 3,700만 명이 있대요. 다음 赵, 조씨는 2,750만 명이 있습니다. 8위는 황씨, 9위는 조씨, 10위는 네, 오씨가 있고요. 이 1위에서 10위까지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억 5천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성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인의 성씨 중에 제일 많은 성씨는 뭘까요? 네, 바로 김씨가 되겠죠. 김씨 68만 9,959명이 있대요. 네, 김씨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씨, 그 다음에 박씨, 그 다음에 정씨, 그 다음에 최씨, 김이, 박, 정, 최. 다음에는 조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씨, 그 다음에 윤씨, 장씨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씨가 10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름을 부를지 아니면 호칭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는 성 앞에 라오, 늙을 로자를 붙여줍니다. 자, 중국어에서 라오, 늙을 로자는 늙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도 늙을 로자를 붙여서 라오시라고 하죠. 라오는 중국어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성씨를 붙여서 왕씨면 라오왕, 장씨면 라오장, 김씨라면 라오진,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성 앞에 라오를 붙여서 윗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때는 작을 소자를 붙여주세요. 자, 작을 소자 뒤에다가 성이나 또는 이름자를 한 글자 붙여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왕씨다. 그러면 샤왕. 자, 이름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서 메이라고 한다면 샤오메이. 다음 김씨다 그러면 샤오진.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친구, 연인,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아주 친근하게 애칭처럼 부를 때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의 끝글자를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샤오팡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팡팡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샤오리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리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귀엽고 친근하게 부를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라오를 붙인다. 샤오를 붙인다. 다 이름 끝글자를 2번 반복해서 부른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45쪽 중국인의 가족 문화와 자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그래프와 좀 비슷하지요. 여기 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탕, 송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이름이고요. 언제를 기점으로 자, 여기 보시면 청나라 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오르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1950년대부터 인구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가 있어야 된다. 생산 인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에 많이 출산을 하도록 장려를 했었죠. 1950년대는 5억 명의 인구가 중국의 가장 좋은 발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출산을 제한하는 한 장려 정책을 실시하였고 둘째 아이를 갖는 부모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샤오왕비, 성비 불균형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중국의 사회,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강력하게 한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 특히 한족 가정에서는 반드시 한 명의 자녀만 둘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둘째 이상의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황띠라든지 성비 불균형,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적게 낳았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소황제 즉 샤오왕띠는 부모의 맹목적인 자녀 사랑과 과보호에 의해 황제처럼 키워진 외동아들, 외동딸을 가리킵니다. 네,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 명 낳아놓고도 호적에 올리지 못한 거죠. 헤이하이즈는 중국 정부가 197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엄격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신분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호적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헤이하이즈, 검은 아이라는 많은 가엾은 아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도 못 받고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421 가정은 현재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 형태로 2명의 조부모와 2명의 외조부모, 2명의 부모, 그리고 1명의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중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노동인구 감소, 샤오왕띠의 존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정 형태입니다. 네, 현재 문제가 대두된 것이 무엇이냐면 2명의 부모가 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합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1명의 자녀만 낳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생산 가능한 연령의 나이대의 사람들, 이 젊은 부모님들이 어때요? 4명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1명의 자녀까지 모두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점점 이런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역대 인구 정책 변화를 보시면 마오쩌둥 시대에 인구가 국력이다 그러면서 출산을 굉장히 장려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결혼을 늦추고 임신을 적게 하고 2명 이상 낳지 마라 그러다가 10억 명이 돌파를 하면서 78년도에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권고를 했어요. 한족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은 2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샤오황띠라든지 고령화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면서 2014년도에는 만약에 부모가 외동이다 그러면 형제가 없는 사람이 부모 한쪽이 외동일 경우에는 둘째 출산을 허용을 했고요. 지금은 2016년부터는 완전히 2자녀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인구가 60세 이상의 비율이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인구,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향후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기대되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6년 1월 1일자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 이후 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은 빠링하오, 9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은 지우링하오라고 부릅니다. 지우링하오는 1990년대에 태어난 샤오왕디 2세대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며 자기중심적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자신의 지식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여 사교 활동을 잘하고 소비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은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링링하오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대 이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링링호, 00후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링링호.
자, 정리하자면 1950년대 출산을 장려해서 경제를 부흥했고요. 1970년대 이후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해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령화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2016년 1월 1일자로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3과를 마치고요. 다음 7교시에는 우리 등교 수업 시간에 할 받아쓰기 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辛苦了，一会儿见。좀 이따 만나요.